세란도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가 함께하는 이 상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하는 이 간담회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한국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인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자리인 한국 콘텐츠의 내일을 위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의 진행을 맡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강동환님과 패널 분들을 박수로 무대에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을 맡고 있는 강동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넷플릭스에서 마련한 한국 콘텐츠의 내일을 위해 파트 1이라는 패널이고요. 이를 위해서 그간 저희랑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한국 작품들을 만드신 제작 파트너분들을 모셨는데요. 넷플릭스와 함께했던 경험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이면 될지 테드 세란도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와 함께 해주신 많은 제작 파트너들 가운데서도 특히 영화, 시리즈, 예능 등 다양한 장르를 선도하고 계시는 제작사 대표님 4분을 모셔봤는데요. 저 또한 콘텐츠 업계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쟁쟁한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먼저 그럼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먼저 임승영 대표님. 잉필님의 임승영입니다. 넷플릭스와는 20세기 소녀, 콜, 그리고 지금 독전2 로기안이라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사이런 픽처스 현 퍼스트맨 스튜디오에 지금 오징어 게임 제작한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변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변승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지옥 그리고 DP 정의란 작품을 같이 런칭을 했고요. 넷플릭스랑. 그리고 이제 7월에 DP2 그리고 하반기에 발레리라는 작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솔로지옥 제작사 시작컴퍼니 대표 김수아입니다. 12월에 솔로지옥 3 런칭 계획하고 있고요. 7월 11일에 19, 20이라는 새 시리즈 런칭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낯설었는데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후반 작업을 할 때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기준, 이것이 굉장히 높고 극장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관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후반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되게 인상적이었고 한편 조금 낯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경험은 저는 늘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왔었으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저희 조카가 있는데, LA에 있는데, 저희 20세기 소녀 릴리즈하는 날 릴리즈하고 2시간도 안 지났는데 문자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자기 울었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릴리즈하는 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오징어 게임의 시작부터 작년 에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게 되기까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기쁘고 다이나믹하고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었고, 이것이
과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실이자 수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약간 다소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시리즈를 만들고자 했을 때 사실 너무나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셨고 너무나 스토리에 대한 이해와 어떤 실험, 도전 같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자 결정 내려주셨던 것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어워드 레이스를 같이 뛰면서 사실 중간에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의 문화나 이 얘기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될까 하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것도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변승민 대표님. 네, 제가 제작했던 작품들이 사실 소재로 보면은 그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환경에서 좀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작품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DP도 그렇고 그리고 지옥도 그렇고.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현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들에게 닿으려면은 사실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완성도 있게 만드는 어떤 만족도랑 그리고 그전의 컨텐츠들하고 다루는 어떤 새로움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그리고 이제 단순히 지원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좀 같이 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프로듀서는 사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사실 크리에이티브 부서에서 던지는 그 좋은 질문들이 그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낯설지만 나쁘지 않고 좋았던 기억은 이제 마케팅이었었어요. 사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동반해서 이렇게 큰 물량과 큰 기획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반응했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끝까지 전달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겪어보지 못해서 낯설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네. 김수아 대표님. 예, 저 예능 제작하면서 저희는 보통 주당 한 편씩 1년에 50편씩 거의 제작을 하는 환경에서 예능 제작을 해왔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예능 작품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전 제작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획이나 구성 그리고 촬영 후에 사후 작업에도 그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을 기본 툴로 하다 보니까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틀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같이 일하기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파트너였고요. 제작 시스템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 제작 시스템이 그 소수의 유능한 크리에이터들이 큰 방송국이나 네트워크의 힘 없이도 스튜디오화해서 자기들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이 되는 환경인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능 생태계 자체를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실 저희도 독립을 해서 제작사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능은 왜 글로벌화가 안 된다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컨텐츠가 흥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일단은 예능 물량 자체가 드라마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량이 많아야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실이어서 그냥 한국에서 예능 물량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더 넷플릭스를 대표할 수 있는 예능 IP들이 한국 제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능 저희가 주당 작업을 하던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사이클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획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비슷한 기획을 해가지고 먼저 릴리즈를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랑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넷플릭스에서 이 텀을 약간 유연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얼리티 쇼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지화도 중요한 것 같아서 더빙이나 자막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스크립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또 현지화에 많이 노력해 주시면은 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승민 대표님. 네, 사실 제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사실 이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화랑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기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랑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질문 중에 그동안의 이제 수익 분배와 다른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창작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해진 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 흥행하는 거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게 제작사 또는 이제 창작자로서의 여건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수익적인 부분들을 어떤 배가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드라마를 제작할 때 대부분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뭐 MD부터 시작해서 어떤 PPL이라든지 요즘 창작자들이 이제 PPL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좀 많은 창작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재미있는 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람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도 기획을 하다 보면은 시청자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르적 접근을 하거나 어떤 기획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시리즈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다른 리듬의 작품들을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로마 같은 작품도 보고 싶고 한국의 파워 오브 독 같은 작품도 보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도 이제 결국에 지속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재미와 감동을 주려면은 다양성이 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문법으로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져야지 이 작품들을 앞으로 만들 그 창작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이제 선도 기업으로서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DP랑 지옥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물량 공세와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획기적인 기획으로 했는데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편수가 좀 많아지다 보면은 그거에 쓸 수 있는 어떤 재원과 물량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나눠져서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제작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에 대한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창작자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들이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넷플릭스가 가장 잘했던 그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대표님. 네. 앞에서 변승민 대표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뭘 더 덧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테드를 잠깐 저녁에 만났을 때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얘기가 미국에서도 택시
타고 넷플릭스로 가자고 하면 그 택시 운전사 분께서 자기의 스토리를 피칭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뭔가 이 넷플릭스로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내의 어려운 점들과 뭐 이런 시기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사실 모든 작품이 다 넷플릭스로 몰린다라는 이제 말들을 저희 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이런 시기일수록 그 밸런스를 잘 맞추고 또 뭐 모든 것이 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아젠다에 집중하지 말고 뭔가 로컬에서 진정성 있게 또 관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또 상당 부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격변기에 사실 어떤 외국, 그러니까 해외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저희 제작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잘 어떤 작품들의 그 선택과 마케팅과 그 뭔가 배급에 그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게 이제 사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보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사실 조금 뭐 크리티컬한 문제들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그 면에 있어서는 제작자들, 창작자들과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관계와 좋은 그 적절한 보상과 뭐 이런 좋은 선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그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뭐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시즌 1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시즌 2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그 서포트 해주시기를 바라서 뭐 이후에도 수많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용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디테일하고 바라는 점들은 속에 좀 묻었다가 강동원님이랑 김태원 이사에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용필님이 넷플릭스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한국의 넷플릭스가 아니라 일본의 넷플릭스와 일본 감독님, 일본 배우를 모시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맨틱 어네니머스라는 프랑스 영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시리즈 드라마인데 그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제작자로서 프로듀서로서 느끼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라도 어떤 공간과 또는 어떤 언어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스토리라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 있게 지원하시고 또 여지껏 그래왔던 초심을 계속 잊지 말고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리딩 컴퍼니고 현재 모든 스토리의 플랫폼의 첫 번째 원하는 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뭐 기성의 감독님들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창작자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신인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신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자체로 집중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불어 저희가 20세기 소녀의 뭐 노윤서라는 배우가 정말 새로운 얼굴로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전혀 뭐 저희한테 챌린지를 하지 않으시고 작품 자체로서 이제 픽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또 중요한 축인 배우들이 새롭게 작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열린 마음으로 계속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